안녕하세요. 대부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인화전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인화전공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 업황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이 주가적인 방향성, 이러한 흐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 엔진 기업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 엔진 항상 이 공급자 우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쟁력이 갖춰진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수주호황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반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대표적인 업체가 HSD 엔진이죠. 이 대형 엔진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전반적으로 엔진 업체들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급자 부진에 대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작용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유효한 현재 상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인하전공도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 업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간 같은 경우엔 전반적인 가격적인 흐름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태광이나 성강 밴드 같이 유가에 더 강한 영향을 받진 않지만 이 결국엔 조선 업황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유소를 공격을 하면서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 결국엔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 거죠. 24년 전반적인 전망 자체도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유가는 더 강하게 상승할 경향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 타이트해지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드렸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특히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 신조성과지수와 조선업 주가의 이 비례성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성과지수, 신조성과지수 외에도 또 중고성과지수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 최근 도크가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규 선박보다는 중고 선박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된다. 자, 그래서 중고성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조선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중고성과 지수도 23년부터 24년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중고성과 지수가 상승하면 앞으로 신조성과 지수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지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조선업 호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인화전공의 주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 전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 하지만 인하전공 같은 경우 이 조선 기자재 업체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 달러,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인하전공이나 이 조선 업체들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철광석 가격이 24년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3년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면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이 단기적인 개선세를 보여주긴 힘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면 철광석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철광석 가격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후판 가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죠. 그래서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해야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세, 이 부분이 바로 조선업 호황에 적용이 되고 인하전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조선업 호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후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이 협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후판 가격을 이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다. 또 일본 같은 경우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퀄리티 높은 후판을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좀 높았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높은 모습을 보여주죠. 대략적으로 피크 때와는 40%가량 차이 나는 모습인데, 후판 가격 기본이 바로 철광석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철광석 가격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후판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조선업 업황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이 되면서 인하전국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되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강한 업황세와는 반대되게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된 거는 사실 운항을 잘못한 사람 책임인 거죠. 결국에는 항해사 잘못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항해사가 운항을 잘못해서 다리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은 이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현대중공업이 이 만든 회사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대중공업이 선박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다리도 이렇게 부서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퀄리티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이 단기적인 악재다, 이 중장기적인 이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본질에는 이상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2,25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강한 상승 모멘텀이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바로 상반기 후판 가격, 그리고 또 정치 일정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존재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2월경부터 지지율 싸움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죠.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같은 경우 이 지지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전 2개월 전부터 이 지지율 측면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쇼를 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대한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갈등이 있는 국가와의 이슈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중국과 미국을 보게 되면 패권 다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죠. 그래서 2차 전지부터 반도체, 최근에는 이 조선업까지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적인 동향을 봤을 때 조선업은 중국과 한국 양강 체계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한국에는 반사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바로 5월부터 진행이 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7월부터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5월부터는 바로 후판 가격 협상 시기와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이 조선 기자재 업체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구간은 우선 1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해 주어야 향후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1차적인 구간은 14,000원 구간을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인하전공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